자, 가등기 봐봐요. 자, 연습 좀 해놨죠. 자꾸 이렇게 오지 말고요. 어떻게 봐봐요. 기한 x, 어한 x, 그 다음에 대한 o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의미를 잡아봐요. 기한은 뭐예요? 가지고. 그래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 없다. 가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그러면 가등기한 가처분은 어때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 대안이 기한이에요. 대안. 요거는 가등기 자체 상.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 33회 때 2.5점짜리고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 번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러면 가등기 기한 번등기는 가능하죠. 근데 요거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의가 붙었으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 2번과 관련돼서 다시 내려가 봐요. 자, 2번은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3번은 징그러워요. 자기 지분만의 번등기 돼야 안 돼요?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해를 해봐요. 자,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이거는 아까 자가용이라고 외웠으니까 봐봐요.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자, 자기 지분 자기 그 다음에 전원. 여기는 뒤에는 번등기를 추가시켜야 돼요. 번등기.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예약. 요거는 번등기 완결건이네. 예약 완결건. 무슨 건이에요? 형성건이네. 형성건이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직권은 처분 능력이 있지만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가용. 그래서 자가용은 누구 거 타요? 자기 거만 탄다는 거야. 그래서 자가용. 이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5점이 출제됐어. 33회 때는요. 자, 유정 줄쳐놔봐요. 유정은 우리 이제 민법으로 가봐요. 유정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요? 죽을 때. 그래서 사망 시 효력이 나타난다. 자, 시기부 정지 조건부 줄쳐놔봐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장래의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확정될 때 가등기가 됩니다. 자, 7번에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때 청구권을 앞에다 써요.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자, 밑에 있네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표제부는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가등기에 줄 쳐놔봐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읽어봐요. 아까 가등기에 대한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A를 한자로 건체 뭐예요? 상이잖아. 상.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등기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자, 사인정여는 29회 때 2.5점짜리예요. 그러면 사인정여에서 인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인자가 뭐냐면 사망을 요거 정지조건부라고 써요. 정지조건부. 자,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지조건부 여기 읽어봐요. 무슨 발생이죠? 장차 발생.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안 되는 거 한번 보죠. 가등기가 안 되는 거. 자, 1번에 뭐가 나와요? 표제부는 뭐예요? 순위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래, 표제부 X. 자, 그러면 번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되네요.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안 되네요. 유정은 생존 중에는 안 돼. 사망 시에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부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 안 돼요. 그러면 장래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안 돼. 청구권이 없는 즉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돼. 그러면 처분 제한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올해 가등기 대상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올해 거기서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몇 번에서 출제되느냐? 2번에서 출제했어요. 신청. 자, 그러면 기억으로 2번으로 가봐요. 2번. 단독 신청. 가등기무자의 승낙서 단독 신청이야. 근데 만약에 가처분만 나왔다 그러면 무슨 등기? 족탁 등기야.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무슨 등기다? 단독 신청. 그래서 니은이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작년에 2.5점짜리가 4번이야. 번등기 절차. 요거 번등기 절차 관련돼서 요거 한번 잡고 가자고요. 요거만 하나 딱 잡아놓으면 가등기는 이제 끝나요. 자, 그러면 거기 번등기 절차 옆에다가 요거 이제 요거를 한번 써봐요. 자, 두 개 그림을 그려봐요. 요거. 자꾸 요게 이제 그림이 헷갈리니까 저희가 요 세 개를 그릴 거예요. 가등기. 자,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가 몇 개예요? 두 개. 이중 가등기 가능. 요거는 뭘까요?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야. 요거는 가등기 상의 가등기예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중 가등기 가능.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중 가등기고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하나 더 걸어놓으면 이제 이게 아까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거 B가 뭐예요?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C한테 처분했고요. D한테 처분했고,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이렇게 하면 순위가 소급해요.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지금 써놓고요. 지금 요거 이중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상의 가등기하고, 요 가등기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 요걸 그림을 연상을 해주셔야 돼요. 연상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그려놨으면 B가 이 집에다 가등기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C, D 처분했어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니까 순위가 소급해. 그러면 영역싸움이야. 이제 영역싸움이에요. 그럼 여기 봐봅시다. 요거 가등기 아니에요? 가등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네. 살아남아요. 요 가등기 상해. 요 영역은 뭡니까? 가등기 상해. 살아남아요. 가등기 상해.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이제 문제 덩어리야. 그래서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그러면 양립 가능이냐, 양립 불가능이냐를 나눠봐야 된다고. 양립 불가능. 자, 그러면 양립 가능하면 존속, 양립 불가능이면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이제 나눠봐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얘네들이 논점이거든. 자, 읽어봐요. 전 살아남아요, 안 살아요? 상 살아남아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 그러면 거기 이제 가서 몇 개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그러면 7번을 가봐요. 7번. 자, 5번하고 7번을 보자고. 5번.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대상이 아닌 것. 1번 해당 생각편잖아요. 해당 상. 요 영역이나 5번에 요 영역이잖아. 자, 2번은 가등기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전에 행강편잖아요. 자, 3번은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요 영역인데, 자, 대항력 줄잖아요. 대항력을 갖춰서 살아남아요. 자, 근데 이제 7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행강편잖아요.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해. 그래서 뭐예요?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없어. 그래서 5번하고 7번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돼. 5번하고 7번. 그럼 올해 이제 찍어준다면, 자, 원래는 이제 가로 7번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대상인가 아닌가. 요게 아니면, 자,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읽어봐요. 전에 상해 살아남아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뭐예요? 양립 가능이냐 불가능. 살아남고만 양립 가능하면 존속, 양립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그렇죠. 없어 가등기.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요걸 안 읽어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올해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돼. 가등기가 빠지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 가봐요. 8번 가처분 등기 줄쳐놔 봐요. 자, 가로 9번 가압류 등기 줄쳐놔 봐요.
가압류, 가처분. 이제 가처분, 가압류.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딱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뭐냐? 자, 이렇게 써놔요. 일단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도 늘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등기법이 이제 마무리가 다 오네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밑에다가 이렇게 봐서 써요. 하면 특약 X다. 처분 제한은 절대 특약으로 안 돼. 계약도 안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처분 제한에 등기해서 가시 집안들 두 개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가압류, 자, 가처분. 자, 공통점 그 차이점은 뭘까요? 예, 권리. 나머지는 이제 전부 공통점이야 이제.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갈까요? 법원. 법원으로 가요. 강공사네. 그러니까 촉탁 등기네. 법원. 자, 이 신청이 붙으면 명령인데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니까. 자, 가꾸면 소유권이면 가꾸에 기록되고 소유권 이에 걸리면 얼구에 기록되고 소유권이면 아까 주등기로 되고 소유권 이에 걸리면 부기등기가 되고요. 자, 공유지분은 어떻게 돼야 안 돼요? 공유지분은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유지분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고 합의지분은 안 되죠. 자, 부동산 일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수식어 들어가? 일부가 어딘지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지금 가압류 가처분이 이게 다 깨워져야 돼. 이게 깨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와요. 봐봐요. 자, 가압류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OX, X.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죠.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꽂아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뭐예요? 가압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은 뭐 읽어봐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OX, X.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 자, 그러면 소유권이면 갖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야.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갔다. 주등기. 소유권 이해 걸리면 부기등기. 그러면 공유지분, 합의지분,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은 O, 합의지분은 X. 부동산 일부는 X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워놓고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이제 들어가야지. 계산을 해줘야지. 나머지는 이제 이해야, 이해. 자, 그러면 이제 딱딱 줄쳐놓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전 채권의 제외 줄쳐놔요. 가처분의 대상은 자, 권리 일부 되고요. 가처분 되고요. 공유지분 되고 가처분의 대상이 아닌 거 부동산 일부,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되고 합의지분 안 되고 그렇죠. 자, 말소와 관련돼서 요거는 자 1번하고 2번만 묶어놔요. 1번하고 2번. 자, 당해 가처분. 그래서 당해 가처분 당직 외우고요. 그러면 가처분 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단독으로 말소 침해. 그래서 권리 침해 행강 편찬하여. 권리 침해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권리 침해. 요걸 딱 접어놓고 말소 대상이 아닌 거 가처분 등기 전 동그라미 전에 맞춰진 말고는 전에 맞춰졌으니까 말소 등기가 아니죠.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자권 대항력을 갖췄네. 이때는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딱 잡아놓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보되 특히 이제 거기 5번을 봐보죠. 5번. 동그라미 5번. 가처분 등기 위에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대한 실효라고 적는다.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마무리 딱 됐고요. 자, 가압류는 그러면 가서 줄쳐놔요. 금전 채권. 가압류 대상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요걸 좀 외워줘야 돼. 요거만 암기시키면 무조건 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합격을 한다고. 그다음에 거기 가로 10번 뭐가 나와요? 구분 건물, 행간편 다 나와요. 구분 건물은 여기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출제가 된다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10페이지. 자, 분리처분 금지. 자, 분리처분 금지. 나머지는 다 처분했으니까 6번. 분리처분 금지 찾았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당해. 작년에도 출제됐고, 요번에 간평도 출제됐고, 그러면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이거 그러면 거기에다 한 번만 따져봐요. 자, 보고서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딱 그려놔봐요. 맨 위에다가. 보고 딱 써놓자고 마무리하자고 이제 등기법. 자, 이렇게 딱 그려놔요. 자, 작년에 복수 정답이 처리가 됐어요. 등기법안. 그래서 출제원이 간평에 오래 들어가서 또 출제 나서 전화 이제 명예회복으로 이제 내놨다고. 그러니까 나와봐야 맨날 집합건물 모의고사 나오면 여기야, 여기. 나머지야 뭐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놓으라고. 따지는 연습을. 자, 이제 그려놨으면 이제 보자고요. 자, 요 대지권 등기 외워야 돼. 요거 건물이야. 건물. 건물로부터 건물하고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해놓은 게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부터 출발해서 토지에 기록돼. 잘라요. 작년 1번 지문이 이거네요. 요거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 요거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에 박힌 문제라서 아까 그랬듯이 대접이라고 적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대지권 등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거는 분리처분이 가능해. 혼인신고를 안 해서. 요거는 대지권 등기 후예요, 전이에요? 후. 혼인신고했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따져보자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차이점은. 건물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은 여기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쳐, 미쳐. 그러면 이거는 되네요. 여기는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만. 그렇죠. 요거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러니까 요 자리에 처분 권능이 들어가면 안 돼. 처분 권능이 들어가면. 이 처분 권능이 들어가면 뭐예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되거든. 분리처분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건물만의 소유권을 하게 되면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사람이 갖다 대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처분 권능이 넣기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건물만의 저당권. 안 돼. 저당권도 처분 권능이 있거든. 건물만의 건저당은 안 돼. 건물만의 가압류 안 돼. 건물만의 가처분 안 돼. 건물만의 가등기 안 돼. 건물만의 임차권. 건물만의 임차권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자, 사용 수익 가능하잖아. 그러면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요.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없거든.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완전 기계적이야,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전 후를 따져주면 되겠죠.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후. 그래서 분리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전부 저쪽보다는 이쪽으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전이에요, 후예요? 전 분리처분이 가능해. 후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외고 차이. 건물의 소유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요거 주물이야, 종물이야?
주물, 요거는 종물이 되죠. 그럼 요 건물에 등기가 하면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뭐야?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그러면 대지사용권은 경매 목록에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자기가 처리해 주나 한번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분리처분 검지 가서 한번 보죠. 대지권이 등기된 잘라봐요. 대지권이 등기된 잘라봐요. 잘랐어요? 된이라는 것은 이거 봐봐요. 된 후 거죠. 그러면 건물의 등기 건물만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건물만의 전산권은 돼 안 돼? 안 돼. 처분 제한도 안 돼. 그래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이 된 동그라미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 만자 동그라미 전세권 돼 안 돼? 돼. 임차권도 돼. 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나머지는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무조건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올해 마지막 문제가 이의신청이야. 자, 문제 집어주면 올해 23번 문제가 집합 건물 아니면 22번이 집합 건물이야. 근데 24번이 올해 뭐 이의신청이야. 작년에 근데 뒤바뀌어 나왔어. 이의신청이 22번 나왔고 집합 건물이 24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이렇게 6개를 잡고 애우고 읽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이 신청은 무조건 6개는 애워놔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주체. 주체가 누군가? 자, 집접이의 관계. 애워야 돼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씩만 더 맞으면 합격이거든. 집접이의 관계인. 자, 두 번째 객체. 당, 부당, 옳고 그런 거. 부당, 옳고 그런 거. 자,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옳고 그런 것은 이 신청은 뭐 소송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소송 X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기준. 자, 처분 시 기준을 해. 그래서 신증거. 자, 신사실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뭐예요? 처분한 게 아니거든. 자, 네 번째. 자, 이 신청이 제기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자, 이 신청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이 신청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이 흐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6번째. 그래서 이 신청서. 그러면 이 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해 주느냐? 자,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격려하라는 거예요. 당의 등기소. 자, 등기소를 격려하지 않으면 등기가 뭐예요? 다 뭐예요? 자살해버린다고. 뒷담화 맞으니까. 그래서 이 신청, 이 신청서 나눠봐야 돼요. 자, 이 신청은 어디에다 한다?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제 뭐 지난주 부산에서 뭐예요? 50대가 자살했죠. 몇 층에서 뛰어내렸어요. 20층에서 뛰어내려서. 근데 마침 뭐예요? 들어가신 80세 어른이 뭐예요? 마침 재수에 온 붙었어요. 그 자살하는 사람 딱 부닥쳐가지고 떨어지는 뭐예요?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같이 사망을 했고요. 요즘 뭐 또 시끄러워요. 누가 시끄러워요?
백종원이 시끄러워요. 왜? 뭐 본차이나 해가지고 뭐예요? 요즘에 그 뭐 체인점을 한다고 그래서 뭐 했는데 막 뭐 요즘 막 항의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나 봐. 그 체인점 하는데. 그러니까 2주 동안 뭐예요? 그 음식이 2주 동안 배워서 될 일이 아니래요. 그 뭐예요? 2주가 아니라 뭐 2달을 배워야 2달 아니면 2년을 배워야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사기 성향이 있다라는 거에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마 백종원이 되게 시끄러워요. 그런 편에서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이 신청을 뽑아내다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이 신청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신청 한 문제 잡으려다 비송사건 절차법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6개를 외워두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웠으니까 어떻게 써먹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서 써먹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신청 줄잖아요. 이 신청은 어디? 등기소. 이 신청은 지방법원, 관할지방법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예요. 봐봐요. 이 신청 및 이 신청서는 관할지방법원. 어때요? X. 그렇죠. 나눠놔야 된다고. 나눠놔야 된다고. 자, 이 신청 기간 동그라미. 기간은 아까 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새로운 사실 줄쳐놔요. 새로운 증거는 어때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기준은 어디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근데 거기 이제 만약에 요 3번이 안 나와야 되는데 3번이 나오면 그해 이 신청은 형님 누님들을 괴롭히려고 나온 거야. 자, 이해관계인 앞에 거기 아까 이해관계인 그 옆에다 써요. 무슨 관계인이? 직접 이해관계. 그러면 갑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잘라봐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 등기 줄 쳐놔봐요. 근데 키워드 잡아서 저당권 설정자는 줄 쳐놓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 키워드 잡아서 2개가 키워드야. 이제 시켜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한 번만 이해해놔요.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놔서 그 당권 설정 등기야. 설정 등기해놓고 B가 C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슨 등기 읽어봐요. 저당권 이전 등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당사자는 얘하고 얘 둘이야. 읽어봐요.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요 속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에 뭐예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너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인마. 까불지 말고 너 빠져 인마. 왜 우리끼리 하는데 네가 끼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 양도 통지를 할 때 얘한테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 저당권 설정자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야. 이전 등기. 자, 그러면 2번도 좀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하라고. 각하결정 줄 쳐놔봐요. 각하결정 거부라고 써. 거부. 각하결정은 거부야.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각하결정 거부. 자,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잘라요. 제3자는 아직 등기가 안 됐는데 무슨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냐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청소인이 아닌 자는 잘라요. 상식이 아닌 자야 긴 자야? 아닌 자니까 직접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이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거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해서 격려된 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경우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만약에 요 3번 큰 3번 1, 2, 3, 4가 올해 출제된다면 올해 작사를 내려고 나온 거야 벌써. 작사를. 그러니까 맨날 작년에 요거 줄래. 그러면 올해는 이제 주려고 요걸 낼 거야 아마야. 기준에서 출제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절차로 가서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지방법원은 이 신청 이에 대해서 결정 전이야 후야? 전. 왜 전에 해줘야 돼? 봐봐요. 이 신청의 효력은 집행정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결정 전에 미리 말뚝 박아놔야 되거든. 그러면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이의신청 줄쳐놔요. 자, 이의신청. 자, 그 밑에 조그맣게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해. 결정. 이의신청은 결정. 자, 판결은 뭘로 할까요? 판결소잖아. 판결소. 그러면 이의신청은 뭐예요? 결정인데, 그러면 1심에서, 자, 1심, 자, 2심, 3심으로 갈 수 있어. 3심. 근데 우리가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1심, 2심으로 가는 걸 이걸 항고라고 그래. 항고. 이거는 재항고라고 그래. 재항고. 자, 판결서와 관련돼서 1심, 그 다음에 2심, 그 다음에 3심. 판결은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항소라고 그래. 항소. 요거는 상고라고 그래. 상고. 그래서 노성 씨가 요즘 뭐예요? 최태원 씨 좀 봐주고 있대요. 그냥 2심에서 끝내겠다. 그럼 최태원이가 뭐예요? 최태원 씨가 그러면 뭐예요? 항소를 안 하면 어때요? 상고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확정이 돼.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1조 3천억, 4천억 정도. 만약 하루 연기가 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야, 하루 이자가 1억 9천이야. 1억 9천.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자를 안 도면 그것도 먹을만 하네요. 60억 정도가 되네. 60억. 1년이면 1년 이자를 안 주면 얼마예요? 12달이니까 뭐 60억이면 6, 22, 그 다음에 6, 22, 72억이네. 아니죠. 아니 뭐 100 얼마네요. 12달이니까 60억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6, 22, 6이란 6, 720억이네. 돈도 아닌 것 같네요. 돈도 아닌. 자, 이번에 뭐예요? 자, 우리 상도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래서 어제 뭐에 발표가 났죠. 일, 그렇죠? 부채가 680억이야. 그렇죠? 680억. 그 680억이야. 그래서 M&A 추징인데 그거 지금 부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도야. 그러니까 상도덕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도덕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뭘로 하죠? 결정.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면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면 재항고. 판결은 판결서로 해요.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간 걸 항소, 이걸 상고라고 그래. 그래서 2번, 4번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우리 드디어 지적 파트로 가자고요. 이의신청은 뭘로? 이의신청은 뭘로? 결정으로. 그래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보여. 그러면 항고라는 것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고, 재항고는 어디에서? 2심에서 3심으로. 그러면 항고, 재항고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안에서 나와요. 만약에 이거 가져와서 나중에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여기서 안 나오면 제가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만약에 나왔다 그런데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이자료 청구를 할 거야. 이자료 청구. 그러니까 이거 계속 좀 외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요거 하나면 12문제 그냥 공짜라. 등기법은 공짜니까 한번 믿어봐요. 집에 가서 계속 한번 해보라고 반복해서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10페이지. 자, 우측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는 따로 설명 안 할 겁니다. 나오는 것만 딱딱 쳐줄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외워야 되니까. 자, 토지 등록과 지번의 부여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번 토지 등록, 그 1번은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서 줄을 딱 끊으라고.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결정. 그래서 딱 해서 1, 2번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딱 해놓고. 3번에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3번에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조사 등록 절차야. 그래서 자, 여기는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 그걸 잘 잡아서 토지 이용으로 건치면 X야. 올해 거기에서 2.5점짜리 나오니까 딱 잡아서 연결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의 구성과 부여, 그러면 지번의 구성과 부여 따로 별표 딱 해서 5개를 딱 해놔요. 올해 뭐예요? 올해 간평에는 어디가 출제되느냐? 저 뒤에. 자, 저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등록전환 있네. 동그라미 1번에 가로 2번에 지번 부여.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가로 2번.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외워야지 뭐. 원칙, 인접 소재, 본번의 부분. 자, 이쪽으로 최종 지번에서 최자 동그라미, 멀리 떨어져 여러 동그라미, 그다음에 여러 필지에서 여. 그래서 외워봐요. 최멀여,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요거는 부번으로 건쳐서 간평에 2.5점짜리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출제되느냐? 바로 4번에서 출제됐어요. 4번. 동그라미 4번에 뭐가 있죠? 지적, 확정, 정량. 무슨 개발사? 도시개발사.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5번이 또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 있어. 자,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그거 마무리 딱 해놓고, 자, 이것의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그러면 거기 토지 등록과 지번부에서 1번 하나, 2번에서 하나. 그래서 두 문제 출제 또 예상이 되니까 그거 딱 안 외워진 사람들은 그거 딱 외워서 마무리 해놓으라고요. 자, 2번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죠.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은 두 가로 열고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예상 문제는 1번에서 2번. 자, 지적대 임야대의 지목은 보호로 등록한다. 찾았어요? 그거 별표 3개 놓고. 그래서 차문자 원칙 3개를 꼭 4개를 기억해두라고. 장, 자, 전, 안. 이번에 역시 간평에서 출제될 거 대비를 꼭 해둬야 돼요. 자, 지목의 불면은 몇 개예요? 28개.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놨어요. 이거는 최소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전 동그라미. 다음에 답 동그라미, 가수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목장용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임야 동그라미. 자, 6번에 뭐가 있죠? 강천지, 7번은 염전, 8번은 대, 9번은 공장 용지, 10번은 학교 용지, 11번은 주차장, 12번은 주소 용지. 자, 그 다음에 거기 13번은 창고 용지, 자, 14번은 도로, 15번은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거, 유지, 양어장. 양어장이 양식장이에요. 양어장.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원이 나와 있고요.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나와 있고요. 유원지, 요거 조심해야 돼. 유원지 요거 대비해 놔야 돼요. 자, 어디를 대비해 놨냐면 거기 야영장. 이게 최근에 유입이 됐고요. 자, 25번에 종교용지, 그 다음에 사적지, 묘지, 그 다음에 잡종지. 잡종지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거기에. 그래서 요 28개. 제가 해줘야 이제 뭐 필요가 없어. 최대한 줄여놓은 거니까. 본인이 가서 좀 암기를 하라고. 그러면 지목은 올해 몇 문제? 2문제. 그래서 지목에 분류하고 지목의 표기.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11페이지 가서 경계. 경계는 어디? 경계는 그러면 저기 찾아서 행강편을 찾아봐요. 자, 경계 결정 기준 찾아요. 2번 찾았어요. 자, 그러면 3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 찾았어요. 밑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그러면 자, 요거 4번은 올해 이제 시험에 안 나와. 작년에 출제가 돼서. 그러면 올해 2번하고 3번에서 출제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올해 이제 붙여주려면 2번에서 출제되고, 약간 떨어뜨리려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계 결정, 그럼 2개는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1번 가서 경계 설정 기준에서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부. 벌써 외워졌으면 탁탁 가서 행강편 찾아야 돼요.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수면은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다만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이 1 내지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무슨 경계? 지상 경계. 요거는 거기 다만은 작년에 민법 상린관계에서 출제가 돼서 상린관계에서 자, 요거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주고.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 4개를 외우라고.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판자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에서 진한 글씨가 해놨을 거예요. 공공사업에서 자, 국토계획 및 계획서 계획. 그래서 공사개판이라고 외우라고 그래서 공사개판은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특히 3번의 공공사업에서 끝에다 읽어봐요. 암기 쓰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자, 유가 뭐예요? 유지. 그래서 자, 한번 믿어봐요.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래. 2번 아니면 3번. 경계도 한 문제 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암기만 해두면 돼.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거기 봅시다. 자, 1번 면적 측정의 대상 행강 편차나요. 자, 이번에 면적의 결정 두 개가 있어. 논점이. 면적의 결정. 올해는 뭐가 출제될까요? 면적의 결정. 이건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요. 올해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올해 출제 대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자, 1번의 지적 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및 축척 변경, 면적 또는 경계 정정, 도시개발사업 작년에 우려먹어서 올해 안 나올 거고,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면적 측정이 수반, 거기 줄잖아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A조로 청량한다라는 거. 4번을 우려먹을 가능성이 있어. 좀 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토지와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합병, 지목 변경, 면적의 한산, 이거는 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면적의 결정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 옆에다 써요. 단수 처리로서 요거는 이제 5452, 요거는 문제 나중에 문제집에서 하나 풀고 풀면 돼요. 5452, 4452이 아니라 무슨 52이다. 5452. 그래서 저는 올해 면적 측정의 대상 쪽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단수 처리는 작년에 찍었으니까 올해는 면적 측정의 대상 쪽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에 행간편 다 꺼놔요. 자,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요 등록사항이 두 문제인데 올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쪽에 등록사항을 잡아놓으라고.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이제 외워버려 이걸. 그러면 저기 저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또 하나 체크해놔요. 지적도, 임야도. 그럼 올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등록사항과 4번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 둘 중에 하나가 올해 5점이 출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선생님, 작년 대지권 등록부 나왔습니까? 예, 나왔어요. 자,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그 다음에 자, 도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 그거 딱 기억해서 어차피 외워야 된다는 거 그거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더 출제되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뒷장 넘겨봐요. 지적 공부의 보존 관리 찾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자, 줄쳐놔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 지적서고 줄쳐놓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요거는 가시적 지적 공부야.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경우 거기에 행강 편차나요. 시도지사 요 자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장난칠 수 있어. 그러면 시군구장 지적 정보 체계 연구 보존 잡아놔야 되고요. 3번에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열람 동그라미 열람. 자, 등록금이 교부 동그라미. 그러면 열람과 발급은 뭐예요? 읍면동장까지 확대된다라는 거. 그거 딱 해서 마무리해 놓고. 자, 이번에 지적전산정보 자료 이용 찾았어요. 요놈이 작년에 뭐예요? 모두 재작년에 모두 정답이 됐는데 요거 뭐예요? 전화위복으로 하나 가능성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죠. 지적전산 자료 이용. 여기에서는 거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신청이야 성인이야? 신청. 그 신청을 조심하라고. 성인 제도가 폐지되고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잡아놓고. 자, 동그라미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놔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줄쳐놔요. 자,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는 누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는 거기 끝에다가 공 동그라미. 쓸 필요 없어.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업무 범위가 공부가 주. 그 정도만 암기해 놓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그러면 선생님, 올해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냐, 부동산 종합 공부냐, 이게 문제예요. 자, 저는 올해 지적 공부의 복구를 찍어서. 자, 복구에서 세 문제, 별표 3개 놓고.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올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지문. 그러면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요걸 조심하라고. 자, 복구 자료. 그러면 지적 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현강 편찬하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치거든. 요거 하나 딱 잡아놓고. 자, 5번에 부동산 등기법 법원의 확정 판결은 요거는 소유자 복구 자료야. 그래서 거기 딱 줄 쳐놔서. 자, 올해 1, 2, 3, 4가 줄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에서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자, 3번하고 3번을 우리가 봐요. 3번 찾았어요. 자, 며칠? 15일 복구 개시. 요 복구 15일은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 기간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거만 외워서 복구는 올해 준비를 해놓으라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는 혹시 지적 공부하고 뭐예요? 같이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현강편찬하여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 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그러면 지적공부 현강편찬하여. 그러면 지적공부는 밑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현강편 정보관리체계 구축. 요거. 자, 그럼 우리 여쭤봐 드릴게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가로넣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1번은 지적소관, 3번은 지적소관청 줄쳐놓고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가는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1번, 요거 1번, 동그라미 1번이 간접적으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토지의 등록,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 두 개는 딱 외워야 되고요.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 부여 방식과 관련돼서 그거 하나 기억해두고. 지목은 두 문제야. 지목의 분류와 뭐예요? 자, 지목의 표기. 자, 우리 목도장인데 지적도 의미하도는 약식 명칭이거든. 원칙은 두 문자, 자문자. 두 문자. 예 조건은 자문자. 자문자 몇 개? 4개. 장, 자, 전, 언. 간평사 딱 간평 문제도 그렇게 출제됐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목이 끝났으니까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경계는 경계 결정 기준 아니면 지상 관점을 원칙에 간통하게 설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사 개판 공공사업은 8개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거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올해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요걸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존관리에서 특히 지적공부의 복구가 올해 출제사항이 되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사항이 되니까 아까 그거 했던 것만 딱딱 조심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무난할 거예요. 그럼 좀 쉬었다가 토지 이동 여기 들어갑니다.